안녕하세요. 얕고 넓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30개 세가 중 5번째, 관체세가를 통해 주나라 왕조가 맞이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이었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영원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11세기입니다. 주나라가 문화적 선진국이었던 상나라를 무력으로 무너뜨린 직후였죠. 정복자 무왕은 광활하고 적대적인 영토를 안정시켜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무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아직 약했고 정복당한 상나라 유민들의 저항 의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곳곳에 불만이 잠재해 있던 그때 갓 태어난 주나라는 극도의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야흐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 관체세가를 사기에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오나라, 제나라, 노나라, 연나라처럼 창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충신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이 편을 두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생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권력 핵심부의 의심과 야망에서 피어나는 내부의 배신임을 경고하려던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왕조의 울타리가 되어 국경을 지킨 충신들의 이야기였다면 바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무왕의 친형제들이 일으킨 반란을 다룹니다. 사마천은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이상적인 그림을 단숨에 깨뜨립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질투에 눈멀기 쉽고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겨눠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어린 성왕을 대신해 섭정을 맡은 것은 무왕의 동생, 주공단이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능력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죠. 그의 섭정은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형이 세운 나라와 어린 조카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자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형제들에게서 싹텄습니다. 주공의 형들인 관숙과 채숙, 그리고 곽숙은 삼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망한 상나라의 왕자 무경을 감시하고 동방의 저항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주공이 섭정하는 것을 보며 깊은 의심과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공을 충신이 아닌 야심가로 매도했습니다. 주공이 장차 어린 성왕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이것은 섭정의 정통성을 흔들고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활한 명분 쌓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이 감시해야 했던 상나라 왕자 무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주나라의 왕족이 멸망한 상왕조의 부흥을 돕는 명분도 도리도 없는 아이러니한 반역. 이것이 바로 삼감의 난입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상나라의 옛 유민들과 동방의 제후들까지 합세한 왕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서쪽의 주나라 본토와 동쪽의 반란군 사이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공을 비롯한 충신들의 지지를 확보해 내부를 안정시킨 뒤 직접 동정이라 불리는 토벌에 나섰습니다. 친족의 배신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3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끌었고 마침내 반란군을 격파하며 주나라의 명운을 지켜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주공의 심판은 단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주모자 관숙과 상나라 왕자 무경은 처형되었고 가담 정도가 덜했던 채숙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왕조의 기강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반란의 근거지였던 관나라는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공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패한 간접 통치 방식인 삼감 제도를 폐지하고 자신의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동생 강숙을 위나라에 봉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친족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동방 영토를 주나라의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공단은 후대 유학자들에게 내성외왕, 즉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밖으로는 왕의 통치를 갖춘 이상적인 정치가로 추앙받았습니다. 공자가 꿈에서도 그리워했을 정도였죠. 그는 주례를 제정하여 이후 수천 년간 지속될 중국 통치 이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왕위를 거절하고 조카에게 헌신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 반란 평정 후 국가 시스템을 혁신한 천재적인 정치 감각, 그리고 천하의 인재를 얻기 위해 보여준 겸손과 열정입니다. 반면 관숙과 채숙은 실패한 지도자의 원형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불만과 질투가 어떻게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죠. 관숙은 가계가 단절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채숙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채나라의 역사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시조인 채숙의 결함은 채나라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끊임없는 내분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채나라는 초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썩은 토대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인과응보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 격동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뼈있는 교훈을 담은 고사성어들을 남겼습니다. 바로 토포악발, 금괴지맹, 그리고 관체질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포악발입니다. 주공은 식사 중에 인재가 오면 먹던 것을 뱉고 나갔고 머리를 감다가도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달려나가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인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금괴지맹은 감춰진 진실의 힘을 말합니다. 성왕이 주공을 의심했을 때 과거 주공이 형 무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기도문이 든 금괴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이 진실의 증거는 모든 오해를 풀고 주공의 충심을 증명했습니다. 관체질환은 역사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은유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배신이라는 뜻이죠. 가장 믿었던 혈족이나 측근이 등을 돌릴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을 들었습니다. 주공을 통해 충성과 덕치의 기준을 세우고 관숙과 채숙을 통해 권력 내부의 편집증적 의심과 야망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한나라 황실의 암투를 목격한 역사가의 통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나라의 첫 위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질서를 만드는 산고가 되었습니다. 주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주나라는 단순한 정복 왕조를 넘어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충성, 위기와 극복의 드라마가 3000년을 이어온 통치 철학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역사여행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